희미하게 울리는 심전도 소리와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태주는 현미경에 눈을 맞춘 채 미세한 신경을 분리하고 있었다. 수술은 이미 8시간을 넘긴 상태였다. 누군가는 지쳤을 시간이었지만 태주의 손끝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흡인. 간호사가 곧바로 기구를 건넸다. 출혈 잡혔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집중력을 환자에게 쏟아붓고 있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자신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이 강태주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수술이 끝났을 때는 새벽 5시가 가까워져 있었다. 밖으로 나오자 보호자들이 달려왔다. 교수님, 우리 아버지는요? 태주는 피곤한 얼굴로 마스크를 벗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순간 보호자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주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더 공허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을 최고의 의사라고 불렀다. 우리 함께병원의 간판. 대한민국 최고의 척추신경 전문의. 그러나 병원을 벗어나는 순간 그는 실패한 남편이었다. 아침. 펜트하우스 식탁. 넓은 식탁 위에는 음식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마주 앉은 사람은 없었다. 고세윤은 태블릿으로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태주는 식은 커피를 마셨다. 숨이 막힐 만큼 익숙한 정막. 태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은 어때? 세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같이 밥이라도. 회의 있어. 매일 회의네. 세윤의 손이 멈췄다. 싸우자는 거야? 그런 뜻 아니야.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지. 세윤의 시선이 태주를 향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사람을 벼랑 끝까지 밀어놓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어.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익숙한 비난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지쳤다. 세윤아. 왜? 우리. 목이 메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끝난 관계였다. 태주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헤어지자. 순간 공기가 멎었다. 뭐? 이혼하자. 세윤이 천천히 웃었다. 웃기네. 세윤아. 못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안 헤어지는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내가 좋다는 건 아무것도 해주기 싫거든.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혼? 비웃음이 흘러나왔다. 넌 평생 그 말 후회하게 될 거야. 쿵. 문이 닫혔다. 태주는 홀로 남았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태주는 술집에 있었다. 몇 잔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최치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그만 마셔. 나 괜찮아. 전혀 안 괜찮아 보이는데. 치웅아. 응. 사람이 말이야. 그가 술잔을 비웠다. 진짜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미워질 수도 있나? 치웅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주는 결국 혼자 술집을 나섰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흐릿한 시야. 차 문이 열렸다. 대리기사입니다. 평범한 얼굴의 남자였다. 노만희. 그때의 태주는 그 이름을 몰랐다. 태주는 뒷좌석에 몸을 던졌다. 술기운이 올라왔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세윤의 얼굴. 원망. 눈물. 증오.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이 뒤섞였다. 만희가 물었다.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태주는 피식 웃었다. 아내 때문에. 그러셨군요. 진짜. 태주가 창밖을 바라봤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만희의 눈빛이 100m 너머로 흔들렸다. 태주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제 아내를 좀 없애주세요. 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고세윤이 사라졌다. 처음에는 연락이 안 되는 줄 알았다. 회의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도 꺼져 있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병원 주차장에서 세윤의 차가 발견됐다. 운전석 문이 열린 채였다.
바닥에는 깨진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다. 장도식이 현장을 둘러봤다. 납치 가능성 높습니다. 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주 씨. 태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구야? 부인 찾으십니까? 순간 숨이 멎었다. 세윤이 어디 있어? 살아있습니다. 정중한 목소리. 하지만 섬뜩했다. 당분간은. 태주의 손이 떨렸다. 누구냐? 노만이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젯밤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다. 술. 대리기사. 그리고 제 아내를 좀 없애주세요. 태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만이는 웃으며 말했다. 부인 구하고 싶으시면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리고 곧바로 영상 하나가 도착했다. 재생 버튼을 누른 순간 태주의 몸이 굳어버렸다. 화면 속에는 결박된 세윤이 있었다. 공포에 질린 눈, 눈물, 살려달라는 절규. 그리고 화면이 전환됐다. 술에 취한 자신. 제 아내를 좀 없애주세요. 영상은 거기서 끝났다. 태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고세윤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움직이려 하자 쇠사슬 소리가 울렸다. 철컥. 그제야 자신의 양손이 의자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납치.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순간 전날 밤 기억이 떠올랐다. 태주의 이혼 통보. 그리고 주차장. 뒤에서 다가온 그림자. 입을 틀어막던 손. 그 뒤는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익.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왔다. 평범한 얼굴.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남자. 일어나셨네요. 세윤은 눈을 부릅떴다. 당신 누구야? 노만이라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만이는 의자를 끌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마치 상담이라도 하러 온 사람 같았다. 목은 안 마르십니까? 미쳤어? 물 드릴게요. 세윤은 소름이 돋았다. 그의 말투는 너무 친절했다. 하지만 그 친절함이 오히려 공포스러웠다. 만이는 빨대를 꽂은 물컵을 건넸다. 독은 안 들었습니다. 세윤은 고개를 돌렸다. 강태주가 시켰어? 순간 만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주가 날 죽이고 싶어 했으니까. 만이는 묘한 눈빛으로 세윤을 바라봤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아니야? 글쎄요. 만이는 웃었다.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같은 시각. 성진경찰서. 강태주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장도식이 책상 위에 태블릿을 밀어놓았다. 직접 보시죠. 영상이 재생됐다. 술에 취한 태주. 흐릿한 눈. 그리고 선명하게 녹음된 목소리. 제 아내를 좀 없애주세요. 조사실이 조용해졌다. 장도식이 물었다. 이거 본인 맞습니까?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주 씨. 맞습니다. 살인 청탁한 겁니까?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술에 취해 한 말입니다. 장도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필 그 다음날 아내가 납치됐네요.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형사님. 네. 저 사람이 세윤을 데려갔습니다. 증거는요? 전화가 왔습니다. 녹음했습니까? 없었다. 장도식은 의자에 등을 기댔다. 현재 상황만 보면 모든 증거는 강태주를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태주는 경찰 감시를 피해 병원을 빠져나왔다. 노만이가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기 때문이다. 혼자 오십시오. 경찰에 알리면 부인은 죽습니다.
차를 몰았다. 그 무렵 허름한 흥신소 벽에는 수백 장의 실종자 사진이 붙어 있었다. 이수영은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 함께병원 이사장 고세윤 납치 사건, 남편 강태주 살인 청탁 의혹. 수영은 화면을 멈췄다. 그리고 낡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건 파일이 있었다. 실종 여성, 납치, 몸값 요구, 그리고 끝내 발견되지 않은 피해자들. 수영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 여성의 얼굴. 고세윤 사건 피해자와 너무도 비슷한 패턴. 수영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또 시작됐네. 4년 전 자신이 놓쳤던 범인. 평생 잡지 못했던 미제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 수영의 직감이 외치고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